뭐, 단순 혹이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유방암이라고 하시면서, 아니 그냥 멍멍하고요. 이상하게 이 나이에 유방암이 왜 걸리지 하고 그냥 남편이랑 같이 들으러 갔었는데 둘 다 한참 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문 밖을 나와서 이제 남편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졌어요.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인생의 점수가 낙제점을 받은 성적표를 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식구들이 맨날 울고 그런 거에 다른 사람들은 유방암이 유방암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또 그걸 치우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 2010년도 4월 달에 진단받았고요. 받을 때 그 상황은 제가 건강검진을 나이가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는 한번 받자 해서 건강검진을 이제 종합으로 한번 이제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때 제가 유방암일 것 같으다 그래서 바로 암센터에다가 이제 그걸 진단 3기 진단받고 저는 몰랐는데 건강검진 받았는데 거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오라고 검사 체크를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아무래도 유방 오른쪽이 이상하니까 암센터 한번 큰 병원 가서 해보시라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 했는데 역시 똑같은 암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술 날짜 받아가지고 하게 됐어요. 네, 저는 딸아이랑 샤워를 하고 나와서 몸을 닦는데 이제 가슴 쪽이 조금 움푹 파여 있었어요. 그곳을 만져봤을 때 딱딱한 게 잡히더라고요. 그 증상으로 처음 간 병원에서 이제 다른 검사를 받아보기 전에 그냥 말씀만 들으시고는 유방암인 것 같다. 유방암이 좀 확실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갔는데 바로 처음 간 날 유방암 확진을 받고 그날 바로 이제 암센터로 예약을 해주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마라톤을 했었어가지고 만져봤을 때 근육 같은 게 만져서 나 마라톤에서 근육이 생겼나 보다 했었는데 국가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진단 소리를 듣고서 이게 안 믿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안 믿었는데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정말 이게 감기 걸렸다는 말처럼 그냥 가볍게 들렸었거든요. 근데 식구들이 맨날 울고 그런 거에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병이구나를 그때 저는 실감을 했거든요. 40 이후부터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은 항상 받아왔거든요. 근데 받을 때마다 치밀 유방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검사를 좀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22년에 검사할 때는 2년 전에는 없었던 게 보인다고 그러셔가지고 다시 검사하자고 그러셔서 많이 떨렸고요. 남편이랑 같이 들으러 갔었는데 둘 다 한참 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21년 11월 제가 만 36세가 되던 해였는데요. 11월에 제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좀 가슴이 좀 찌릿찌릿하고 단단한 게 만져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이제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1년 봄에 우측 가슴 유두에서 출혈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출혈량이 너무 적어서 그냥 외부적인 상처가 낫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지나왔었는데 점점점 출혈량이 늘어나서 큰 병원을 가서 검사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암이라고는 세상에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고 바로 문 밖을 나와서 이제 남편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졌어요. 치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일단 외모적인 변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고 쉐이빙을 하고 나서 너무 못생겨진 제 모습에 제일 먼저 실망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먹는 거 잘 못 먹고 오심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항암. 1차적으로 저거 한 거 항암 하면서 이제 며칠 지나거나 얼마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머리 빠진 거가 제일 2차적으로 이제 충격이 컸었고요. 그러면서 항암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계속 이제 연결되면서 손발 저리고 걷지를 못해서 계단을 못 올라가고 먹는 거 자체를 이제 못하니까 오죽하면 쌀뜨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이제 애기들 젖병에 넣고 먹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기운 차려가면서 생활했던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술, 항암, 뭐 방사선, 그리고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은 그래도 병원에서 진행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병원 치료가 끝난 이후에 오는 자기 관리 측면에서 체력도 올려야 되고 음식도 관리를 해야 되고 멘탈적인 부분도 붙잡아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혼자 해나가야 한다는 게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8차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좀 후유증들이 좀 있어서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후유증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5차에는 코로나가 같이 걸려가지고 그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항암을 하면서 또 치료를 받으면서 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냥 내가 약한, 당장 내일도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체 조건이 되는 거, 새로운 몸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과 다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말을 하는 게 가장 좀 말이 떼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그 질병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유방암을 겪으시는 분들이나 여성암을 특히 겪으시는 분들은 이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뭐 항암을 8번 하게 되다 보니까 항암을 1차 하고 나서 바로 머리카락이 2주 뒤에 정말 거짓말처럼 이만큼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탈모를 피해 갈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런 큰 치료가 끝나고 제가 지금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참 이게 살만해지니까 오히려 더 정신적인 좀 힘듦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회에 발을 좀 내딛는 순간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또 그 건강한 친구들과 저의 그 처지를 좀 비교하게 되니까 그때 오히려 저는 더 왔어요. 암을 진단받고 1년의 시간이 지난 뒤로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조차도 제가 오히려 암센터에서 이렇게 연계해 주셔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직접 제가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환우들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이게 이런 음식이 좋다더라, 저런 음식이 좋다더라 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연극이나 방송을 하는 배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 직업에 정말 감사했던 게 유방암이 저를 바꿨고 제 연기 인생에 정말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됐다고 할 정도로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 탈모를 이용해서 제가 암 환자 배역이나 스님 배역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극에서 스님 배역을 맡기도 하고, 나에게 사실
생긴 그 암인데 제가 이것을 나는 지금 2년 동안 영화 촬영을 하고 있어. 난 유방암 배역을 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멘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덕분에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치료가 끝난 후에 혼자 계시지 마세요. 물론 힘들어요. 힘들어서 밖에 나가기, 외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지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 이렇게 몸을 챙기실 수 있다 싶으실 때는 주변에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환우분들을 꼭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얻는 정보들도 물론 있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환우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고 체력적으로도 정말 많은 호전이 돼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주변에 많은 환우 친구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왔지?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이건 정말 랜덤으로 걸리는 것 같고요. 드리고 또 선생님들이나 이런 같이 환우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이런 항암이 너무 힘든데 이 항암을 다 이겨내고 있는 내 몸한테 잘하고 있다고 토닥토닥 자기 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해주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은 유방암뿐 아니라 어떤 암도 그냥 나의 친구다 생각하고 항상 우리 친한 친구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동반자라는 생각하고 같이 사는 날까지 잘 생각하고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암 환자라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맘먹게 달렸으니까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생각하고 남한테 베풀면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 암도 잠자고 있을 것 같아. 내 옆에서 편안히. 다른 사람들은 유방암이 유방암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또 그걸 치우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2년 7개월 만에 저도 졸업을 했는데 지나다 보면은 또 저같이 이렇게 이런 일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유방암 환우들도 다 그냥 멈춘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불이 켜질 거니까 이제 그 파란불 신호 보고 이제 열심히 달려나간다. 그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순간에도 힘들게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는 구름이 잔뜩 낀 날도 비가 오는 날도 태양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 인생이 그늘 같지만 영원히 그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고 원한다고 얻을 수 있었던 질병이 아닌 만큼 분명 우리에게 특별한 뜻을 갖고 온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나가요. 안녕하세요. 유방암센터장 이시연입니다. 현재 여성암의 1위가 유방암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하게 유방암 환자를 이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방암은 치료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별 걱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암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굉장히 그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유방암 환자들이 느끼는 이런 탈모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분들이 많이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현재의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환자들 중에 한 20-30%는 굉장히 진행된 상태로도 이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할 수 없고 수술 전에 항암 주사를 맞은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의 성적이 좋은 암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암 검진을 2년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잘 잊지 말고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방암의 가장 좋은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유방암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암종으로서 그 치료법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삶의 질에 있어서도 치료 전과 후가 그리 차이가 없는 치료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개발되고 실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방암이 진단이 되었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저희의 치료법에 잘 따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고 삶에 좋은 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방암을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